다른 매질로 파동이 입사할 때 굴절파가 사라지고 반사파만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불러요. 다른 매질로 파동이 입사를 하는데 그때 굴절되지 않고 굴절파가 사라지는 거죠. 갑자기 파동이 없어져요. 원래 굴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직 반사파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 이런 걸 전반사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매질 1과 2가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내가 어떤 빛을 하나 입사시키면, 얘가 입사파죠. 입사파가 하나 있다면, 자, 여기서 꺾여 나가는 파동, 굴절파가 하나 존재해야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반사파가 하나 존재를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빛이 굴절되는 상황이에요. 굴절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반사라는 건 1에서 2로 입사파가 쓱 입사를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관찰이 되기에는 그냥 반사파만 보이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번호야 뭐라고 부른다? 전반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잠 깨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반사의 특징을 미리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처음에 이 굴절하는 현상에서 이 입사파가 갖는 빛의 세기를 10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얘 빛의 세기가 100이었는데 얘가 뭐랑 뭐로 나눠지죠? 굴절할 때는 굴절파와 반사파로 나눠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절파로 한 20만큼의 에너지가 부여가 되면 나머지 반사파에는 80만큼의 빛의 세기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에너지가 부여가 돼서.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전반사의 특징은 일단 입사파가 100만큼의 빛의 세기로 들어온다면 이때 반사파도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나가겠죠? 100만큼의 빛의 세기로 나가게 된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왜? 얘는 굴절파가 있어 없어? 굴절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여튼 전반사라는 건 이런 건데, 첫 번째로 배워볼 건 이 전반사가 왜 일어나는가, 전반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전반사가 왜 일어나는가. 자,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넬 법칙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반사가 일어나는 초기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 아주 기초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조건은 밀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이란 굴절률이 큰 매질을 의미하는 거야.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해야 돼요. 빛이 입사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봐봐. 일단 굴절파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어떤 매질 1과 매질 2가 있어요. 매질 1과 매질 2 중에 매질 1의 굴절률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 상황에서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을 싹 쏴주는 거야. 빛을 싹 쏴주게 됐을 때, 자, 굴절률 관계가 N1하고 N2 중에 N1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타 값인 입사각 세타1과 굴절각 세타2 중에는 누가 더 커야겠죠? 세타2가 더 큰 상황을 계속 만족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게끔 경로가 형성이 될 거예요. 건우야, 여기가 세타1, 여기가 세타2 나온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쌤이 뭘 해볼 거냐? 이 입사각을 더 키워볼 거예요. 즉, 각도를 더 키워서 빛을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더 크게. 자, 처음보다 더 크게 빛을 집어넣으면 여기 각도는 어떻게 되겠죠? 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더 커지겠죠. 여기 각도도 더 커져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커지겠죠. 우리가 아까 역진성 할 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n1분의 n2 이게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세타 1이 커지면 동시에 세타 2도 어떻게 돼야겠죠? 커져야 이 상수값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감도 같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관계가 있다 라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보다는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감도 커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입사각을 더 키워봅시다. 더 키우면 굴절감도 어떻게 되겠죠?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각도로 내가 빛을 입사시키게 되면 특정 각도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세타 C라고 부를 텐데 임계각이라고. 자, 특정 각도로 입사하게 되면 이때는 딱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매질 2에서 이 파동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전혀 보이지 않겠죠. 즉 이때부터는 이 매질을 타고 간다는 건 파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굴절각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만 남게 되는 거죠? 반사파만 남게 되는 거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부터 우리는 전반사된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스넬 법칙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항상 큰 관계로 이미 조건이 형성이 돼 있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를 키우다 보면 언젠가 얘가 먼저 90도가 돼버려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굴절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이 무조건 만족해야 함을 이해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N1하고 N2 중에는 지금 N1이 더 큰 조건을 만족하니까 세타1과 세타2 중에는 세타2가 더 큰 조건을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30도 넣으면 그때는 얘가 5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얘를 점점 증가시켜요. 점점 증가시키다가 얘가 70도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죠? 90도가 돼버리는 거죠. 점점 같이 커지다가. 그러면 이 이후로는 70도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죠. 쭉 해서 90도까지. 그죠? 여기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위쪽 각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조건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얘를 점점 키우다 보면 언젠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참고야. N1과 N2 중에 N2가 더 큰 상황이면 세타1하고 세타2 중에 누가 더 크겠죠? 세타1이 더 크겠죠? 그러면 얘가 50도면 얘가 30도란 말이야. 그지? 얘를 아무리 키워도 90도까지 키워도 그때 세타2가 먼저 90도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반사라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반사 기본 조건으로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으로 임계각이라는 걸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임계각. 방금 얘기했던 세타 C예요. 자, 이 임계각은 방금도 봤듯이 어느 특정 각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특정 각도는 뭐죠? 전반사. 그렇지. 전반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정 각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70도 이게 지금 임계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각의 특징이 뭐냐? 이때 딱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각의 정의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입사각으로도 정의를 한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입사각. 우리 세타 C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정의에 따라서 이 입사각의 사인 값을 수식 관계로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임계의 정의 뭐라고?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입사각? 90도가 되는 입사각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굴절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입사각이 세타 C고 그때 굴절각은 얼마가 된다고? 90도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에 사인 세타 C와 뭘 집어넣는 거죠? 사인 90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걸 집어넣어주면 사인 90은 얼마죠? 1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인 세타 C를 명할 수 있는데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때 n1은 밀한 매질이 되겠니? 소한 매질이 되겠니? n1에 해당하는 건 요거에 따르면 n1은 밀한 매질이야? 소한 매질이야? n1은 밀한 매질이 돼야죠. 세타 1, 입사각에 해당하는 게 n1이잖아. 그죠? 밀한 매질에서 어디로 가야 돼? 소한 매질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밀이고 여기가 밀한 매질, 여기가 소한 매질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인 세타 C는 밀한 매질보다 소한 매질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니까 너희들 기억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두 번째, 자, 사인 세타 C는 하여튼 n 머시기분의 n 머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n 프라임분의 n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사인 값은 1보다 커? 아니면 1보다 작아?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네. 사인 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너희들 무슨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분모 분자의 굴절로 들어가는데 분모랑 분자 중에 어디가 더 커야겠죠? 얘가 1보다 작으려면 분모값이 더 커야겠죠. 여기가 그냥 밀한대다, 여기가 소한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때 크게 혼란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별표 쳐나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사의 원리와 인기가까지 배워왔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자, 일단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밀한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데에서 소한 매질, 굴절률이 작은 데로 입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근데 이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는 입사각 세타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번호야? 입사각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입사각 전반사가 일어나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각도, 그게 뭐였죠? 임계각. 잠만 잡고만. 자, 임계각 세타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네.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오케이? 해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결과값들 3번하고 4번 내용은 필히 암기하셔야 된다. 일단 외워야 돼요, 얘는. 자,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조건이란
전반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전반사가 성공하려면 내가 넣어준 입사각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뭘 넘겨야 돼? 임계각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각은 어떻게 보면 전반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합격 커트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제 합격 커트에 대해 생각해보면 봐봐. 너희들이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절대평가예요. 합격 커트가 99점이래. 오케이? 그러면 그 시험은 합격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합격하기 졸라 어렵죠. 네. 그죠? 근데 합격 커트가 10점이래. 네. 그러면 합격하기 쉬워 어려워? 엄청 쉬워요. 합격이 엄청 쉽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개념이 이 임계각의 개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임계각이 합격 커트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잖아. 그럼 임계각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죠. 임계각이 작을수록 내가 아무 입사각을 때려도 웬만하면 다 전반사를 성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조건 어렵지 않다. 조건은 임계각이 작으면 좋아요. 세타 C가 작을수록 임계각이 작을수록 어느 각도를 집어넣어도 전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전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건 어떻게 하면 임계각이 작아질 거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건 사인 세타 C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세타가 작아지면 사인 세타도 작아질 거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n-의 n소로 정의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n-의 n소의 b가 작아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니? 네. 이렇게 요 말이 곧 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눈 b 값이 작아질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n대와 n소의 차이가 크면 좋을까 작으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돼요. 오케이? 생각해봐. 3분의 1하고 4분의 1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작죠? 4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죠. 네. 작은 게 좋다 그랬잖아. 이게 작아진다는 건 이 불절률과 이 불절률의 차이가 더 큰 거야? 더 작은 거야? 1과 4의 차이, 1과 3의 차이. 여기서는 얘들의 차이가 더 커, 작아? 여기보다? 커요. 더 크죠? 불절률 차이가 클수록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자,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매질 간의 불절률 차이가 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말이 뭔 말이다? 요 말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애들 이거 보고 문제 엄청 풀어요. 딱 보고 여기 불절 차이가 더 크네? 임계각이 작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필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 얘기랑 요 얘기는 필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N1에서 N2로 (60도의) 각도로 넣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때 전반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 전반사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질 1에서 매질 3로 (70도의) 각도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매질 1과 매질 2, 매질 3의 굴절률 관계 알려줬는데 이렇게 나와요. 매질 1이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매질 2, 그 다음 매질 3 이런 관계를 갖는 굴절률 관계가 있대요. 이 상황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뻔히 물어보는 거죠.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OX를 답해봐야 되는데 봐봐. 자, 지금 봐보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60도로의 각도로 놓았더니 뭐가 일어났죠?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럼 매질 1과 매질 2에 일단 임계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임계각을 쌤이 세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세타 C는 60도보다 더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60도가 세타 C보다 더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죠?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이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근데 자, 지금 매질 1과 매질 2는 굴절률 차이가 이 정도 나고요. 매질 1과 매질 3는 이거보다 더 큰 굴절률 차이가 나죠. 그럼 매질 1과 매질 3의 굴절률 차이가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매질 1에서 매질 3로 갈 때 이때 임계각은 여기 있는 임계각보다 더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커진다고 그랬어? 작아진다고 그랬어?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들 1과 2의 임계각이 세타 C라면 1과 3의 임계각은 이 세타 C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세타 C 프라임이 있을 텐데 이 세타 C 프라임은 무조건 세타 C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세타 C 이거 5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50이라고 하면 이 세타 C 프라임은 50보다 작다는 얘기야. 40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70도로 여기다 입사를 때리면 이 70도라는 각도는 이 매질 간의 임계각보다 더 크죠? 더 크니까 이땐 전반사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전반사 일어나겠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문제들이 거의 태반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굴절률 차이를 계산하고요. 굴절 차이가 크네, 임계각이 더 작겠네 까지 일단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가봅시다. 이따가 잠깐만 정리할게요. 쓰기 좀 해라. 나 좀 모른다 하지 말고. 가봅시다. 마지막으로는 광통신에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광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광통신이라는 건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광통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전반사 할 때 광통신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광통신은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얘도 이런 전선 같은 게 필요해요. 이렇게 호스 같은 전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이 전선은 광통신 전선, 정확하게는 광섬유라고 부르는데, 이 광섬유는 크게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클레딩이 있어요. 클레딩. 얘를 감싸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안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단면을 잘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이렇게 단면을 잘라 봅시다. 단면을 잘라서 이것만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코어가 있고 바깥에 클레딩이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전달시킬 건데, 빛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시키냐? 이 빛이 안에서 반사되면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빛이 유실이 되면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이 유실되지 않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만드냐? 이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부딪힐 때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다시 밑으로 반사돼서 여기 들어올 때도 또 전반사가 일어나고 가는 거죠. 또 전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굴절률을 갖는 물질로 코어와 클래딩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광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가면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코어랑 클래딩 중에는 누가 더 굴절률이 커야겠죠? 자, 전반사라는 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할 때 일어나죠. 그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코어랑 클래딩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커야 돼? 코어가 더 굴절률이 커야겠죠. 기본적으로 광섬유에서는 이런 관계를 갖는 상태로 물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코어랑 클래딩 중에는 코어가 더 굴절률이 큰 상황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광통실은 따로 한 번 더 배울게요. 일단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만 알면 돼. 기억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클래딩이 있고 여기 코어가 있어요. 클래딩. 자, 이 상황에서 쌤이 빛을 넣어줄 거예요. 코어 쪽으로. 빛을 넣어줬어요. 빛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내가 곡선을 그어줬을 때 여기서 세타 1의 각도로 집어 넣었대요. 오케이? 세타 1의 각도로 집어 넣었더니 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빛이 입사할 때 딱 이 입사각 세타가 코어와 클래딩 간의 임계각 세타 C였대요. 오케이? 세타 1으로 입사할 때 딱 이 입사각이 세타 C였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세타 1을 키우면 전반사가 일어날 거니 안 일어날 거니 이걸 물어볼 거예요. 내가 여기 넣어주는 각도를 더 키울 거야. 그럼 전반사 일어나겠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각도를 더 키운다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자, 지금 쌤이 이 각도를 키울 거라 그랬잖아. 이 각도가 커지게 되면 입사각이 커지니까 굴절각도 같이 어떻게 되겠죠? 커질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굴절각이 커지게 되면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겠죠? 90도가 나오는 각도죠. 그죠? 이 두 각도를 더하면 90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커져버리네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각도는 어떻게 돼야겠지? 작아져야겠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각도의 합은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각도가 커지면 이 각도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즉 내가 이 각도를 키우는 순간 이 각도가 커지면서 이 각도가 작아져요. 그럼 원래 세타 1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각도가 딱 임기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임기각보다 더 작은 각도로 빛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임기각보다 더 작은 각도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죠. 전반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최다 빈출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항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광석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